융합3 세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신문을 봤더니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때가 두 번 있대.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분수가 나오고 분수에서 이렇게 나눗셈이 나오면 거기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2분의 1 나누기 3분의 1 이러면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포기할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초기에는 조금 초등까지 내려왔다 그러는데 x가 나오면은 이렇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확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 곱하기 네모는 8이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해. 네모는 뭐예요? 4란 2, 4, 8이니까. 근데 2x 이걸 8 하면 갑자기 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봤을 때 가장 좀 치명적인 때가 x라는 것이 나왔을 때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이 최근에 쓴 책 중에 하나를 이름을 X수학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X수학은 우리가 X라는 것이 나왔을 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수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는 수학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X수학을 한 2개 내지 3개로 나눠서 이 책 한 권을 2번 내지 3번에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책 나눠주신 거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학을 하려면 뭐든지 공부를 할 때는 왜 하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수학을 왜 하냐 물어보면 수학을 왜 해? 살아갈 때 필요하니까. 살아가는 데 필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박사님이 여기서 5가지의 이유를 줬어요. 첫째, 수학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데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필요하고 요리하는 것도 살아가는 데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리 배울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수학은 다른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째, 수학은 사고력, 무슨 힘을 길러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 이유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려고 그러는 건데 수학을 했는데 생각하는 힘이 안 생기면 수학을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수학은 소통 능력을 길러준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지나갔고요. 세 번째, 응용 능력을 길러준대요. 수학을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응용할 수가 있어요. 응용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에도 응용할 수 있고 혹시 여러분들 요즘 주식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래프가 나와 안 나와요. 주식. 그걸 뭐 이용한 거예요? 수학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이용하면 경제, 과학, 요즘은 문화에도 이 수학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 제목이 융합식이잖아요. 그렇죠? 융합 능력을 길러줄 수가 있어요. 융합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제가 좀 설명해 줄게요. 융합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창조적인 능력, 창의성에서 나와요. 요즘 창의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뭔지 잘 몰라 사람들이. 창의성은 어디서 오냐면 머릿속에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창의성이 있어요. 뭘 잘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 창의성이 있을 수가 있나 없네요. 없어요. 그래서 융합력이 있으려면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창의성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상상력이 있으려면 뭐냐면 사고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아까 수학이 뭐 해주는데 쓰여준다 그랬어요? 사고력을 쓰여주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을 이용하면 사고력이 생기고 상상력이 생기고 융합력이 생겨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5번째는 깊이 설명하지 않게 수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무슨 수학이 아름다움을 추구해? 아니에요. 오늘 배우지 않을 거지만 수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뭘 봤을 때 아름답다 할 때 뭘 갖고 아름답다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비율을 가지고? 맞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 균형이 잡고 비율이 맞은 사람을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우리가 딱 봤을 때 참 멋있게 생겼다 그런 사람은 얼굴을 보면 양쪽이 비율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율이 잘 안 맞아. 박사님도 잘생기려면 눈이 양쪽이 비율이 맞아야 돼. 코도 양쪽이 비율이 맞고 다 비율도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완벽하게 이뻐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게 딱 맞는 사람은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대칭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다루는 게 바로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 다루면 아주 멋진 미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은 이 고딕식 건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건물들이 아주 멋진 건물들은 전부 수학을 이용해서 그걸 잘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굉장히 쓸모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쓸모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쉬워해요, 어려워해요?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야. 다 좋다고는 그래. 얼마나 필요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싫을 텐데 수학을 시킬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려운 걸 해결하려면 왜 어려운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이유를 4가지를 들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뭐 중요한 거 몇 개만 설명해 줄게요. 첫째, 흥미를 잃기 때문에 그래요. 흥미를 잃을 때가 아까 보면 뭐냐면 중학교 오면서 X 같은 게 나오면서 수학이 갑자기 바뀌어요. 초등학교 때는 뭐만 하면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수학에서 확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수학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았어. 그래서 수학을 할 때 전부 어떻게 풀었을까? 문제풀이하고 모르면 누가 가르쳐줘?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또 그것도 모르면 학원 가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는 내가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전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남이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부닥치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그런 이유 때문에 수학을 하면 지치게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해요. 수학을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융합수리 시간에는 지난번에도 했지만 전부 누가 풀도록 지금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능력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고 이 다음에도 수학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중에는 나중에 이과나 과학 분야의 직업을 가질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이 중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수학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초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만 푼 사람은 이 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 그걸 자기가 활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보이더라도 박사님하고 잘해가지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 해결책이에요. 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박사님이 얘기하는 융합술이에요. 자, 융합술이.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능력을 줄 수 있는 수학이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건 융합수리 시간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278 더하기 298 더하기 36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답을 이렇게 찾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막 계산하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수학을 계산으로만 풀어왔어요. 그런데 수학을 앞으로 풀기 위해서는 계산을 푸는 게 아니라 변형을 시켜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할 때 문제를 풀 때 그냥 막 계산해서 풀지 말고 뭘 해보라고요? 변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변형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자 봐요. 변형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만약에 2를 도와서 변형시키면 이게 2를 더하면 이게 몇이 될까? 300 되죠. 그렇죠? 이거 300이에요. 이거 변화돼서 안 변화됐어요? 여기서 2를 더했으니까 똑같이 되려면 여기서 몇을 빼야 될까? 그럼 몇이 될까? 그러면 위에 거나 이거나 같은 건가 틀린 건가? 똑같은 거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변형시켜 보면 답이 몇이야? 334. 이것도 계산해서 나오면 뭐가 나올까? 334. 자, 보자. 너희들이 이거를 풀 때 계산해서 풀 수도 있고 지금은 뭘 했어? 변형해서도 풀 수 있어. 근데 답은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아. 그런데 이렇게만 푼 사람은 무슨 능력을 훈련해 본 적이 없어?
변형 능력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뭘 하려고 그럴까? 변형. 아니지. 계산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런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길 때 뭘 해보려고 그럴까? 변형해보려고 그럴까? 자, 보자. 이거는 수학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야. 자,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데 어떤 문제 부닥쳤어. 너희들이 학교에서 있는데 어떤 문제 부닥쳤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어떻게 하면 풀까 막 그 머리를 써서 푸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근데 변형을 해본 사람은 상황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다 보면은 풀릴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생긴다니까. 그러니까는 변형을 해본 사람은 수학에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해본 사람은 수학만 변형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변형을 한다. 내가 사는 상황도 변형한 거야. 그래서 공부할 때도 변형, 이렇게 수학 문제만 변형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도 방법을 바꿔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좀 노력하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런 것도 있지만 뭐를 바꿔볼 수도 있는가. 분위기를 바꿔본다든가 다른 걸 바꿔봐서 그걸 해결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수학에서 변형시키는 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어떠냐 문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변형하는 방법 오늘 가정할 때 나중에 풀 거야. 그 다음에 함축하는 방법. 함축이라는 뜻은 뭘까? 압축하는 거야. 뭐가 나오는 게 압축하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구체화하는 거야. 이건 또 풀어보는 거야. 혹시 너희들 이런 거 들어봤니? 이메일을 보내는데 파일이 너무 커. 그러면 뭐 한다 그러니? 압축해서 보내. 그치? 그러니까 압축해서 보내. 그럼 압축해서 받은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풀어야 되잖아. 자, 그러니까 그거는 컴퓨터에서만 이용하는 거가 아니라 그걸 이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치? 근데 어디서도 그걸 이용한다고? 수학에서도 문제를 풀다가 어렵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해? 확 압축해. 그럼 압축만 해가지고는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또 어떻게 돼? 그걸 풀어야 돼. 네 번째는 패턴화 한다 그래. 패턴화 뜻은 뭐니? 패턴이 있다는 거야. 자, 문제를 푸는데, 자, 1, 3, 5, 7, 9, 11 이렇게 나가면 요 다음 답은 뭘 갖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요 사이가 몇이야? 2. 여기서 몇 사이야? 2. 여기 뭐야? 2. 여기서 2니까 여기 몇일 거 아니야? 이걸 13을 푸는 건 뭘 알았기 때문에 그래? 규칙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패턴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이거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 풀게. 1, 3, 그 다음에 6, 10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답은 뭘까? 자, 요거는 몇 차이가 뭘까? 2야. 요건 뭘까? 3이야. 요건 몇 차야? 4. 그럼 이 패턴에서 요번에 뭐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니? 15. 여기가 2, 3, 4니까 뭐야? 5. 그럼 이게 답이 뭘까? 15. 자, 우리가 이런 숫자가 있었을 때 뭐만 알아도 이걸 풀 수 있어. 패턴을 알아도. 그러니까 수학을 하는데 이제 5번이 기타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운영하면 어떤 수학도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학은 이런 것이 막 섞여 있어서 어렵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게 돼 있다는 걸 모르고 자꾸 계산만 해서 풀려고 그러니까 못 푸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바로 수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5가지로 푸는 방법을 훈련하면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박사님이 만든 모든 수학책은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 5가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봐라. 수학이 얼마나 쉽니? 단어 몇 개만 있으면 수학의 문제를 다 표현할 수 있어? 한 20여 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뭐를 이용하면 다 풀 수 있어? 변형, 함축, 구체화, 패턴화, 기타하면 이걸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것을 박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X수학이라고 또 표현했고 또 우리가 융합술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한 거를 얘기하자면 자율적인 방식으로 수학을 푸는 방법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하고 같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수학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